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보죠. 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보면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에서는 자, 원투로 나눠서 원투라고 하지만 케이스 1, 케이스 2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케이스 1은 뭐냐면요. 자, 피보험자. 자, 이거 대인배상이라고 먼저 할게요. 대인배상. 그래서 피보험자가 있고요. 그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쳤다 이거죠. 그런데 누구 차에 다쳤냐? 이 피보험자, 즉 사용자의 자동차에 다쳐서 근로자가 다친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합니까? 배상 책임 의무자임과 동시에 뭐예요? 산재법상의 보상 책임 의무자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자배법상의 배상 의무자이면서 산재법상의 보상 의무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산재도 청구할 수 있고 자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배상을 한 사람이 두 개 다 청구할 수 있으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대인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 피보험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용자의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가 이거하고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되는데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자, 대인배상 원에서는요. 자, 대인배상 원과 산재가 있으면 자, 산재에서 주고 대인배상 원한테 구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대인배상 원이 있고 산재가 있다. 여전히 구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케이스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차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대투가 여기에서는 면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밖에 안 돼요. 그죠? 대신 산재 초과손해는 원이나 투에서 보상을 하죠. 초과손해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산재에서 먼저 해줬다 그러면 대인배상 2에서 여전히 구상이 들어가요.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산재에서만 보상해주지 산재에서 자동차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근로복지보험단 산재보험에서 해주면 이 사람한테 구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게 피보험자인 배상 의무자인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르고 이 사용자의 근로자다 그러면 산재를 청구하던 대인배상 원투를 청구하던 피해자의 선택인데 산재를 먼저 했다 그러면 다 구상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인 피보험자의 근로자다는 거죠. 그럴 때는 대인배상원은 똑같이 산재에서 해주면 구상 들어가고 대인배상원을 청구하든지 산재를 청구하든지 선택적인데 구상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대인배상2는 면책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무보험상해담보를 볼까요? 자, 무보험상해담보를 보면 요 케이스는 면책이에요. 자, 무슨 면이죠? 이제는 이제 면책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죠, 이제. 여기가 다른 것은 사용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피보험자라는 거죠, 무전. 그리고 업무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무보험 자동차가 누구냐? 얘가 무보험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운전하고, A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보험 자동차에서 꽝 쳤다. 이 사람은 산재 업무 중이라 하더라도 배상 의무자가 누구냐면 사용자가 아니고 좀 뒤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보험하고 산재 중에서 산재를 받으면 무보험에서 공제를 하죠. 그래서 공제를 하고 이 공제가 손익상계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인배상하고 무보험을 설명했어요. 무보험도 배상 의무자가 사용자이고 그 사용자차가 무보험일 때는 산재에서 보상받아라. 업무 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보험에서 안 해주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까? 자, 피보험자가 있고, 자, 이게 이제 근로자가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는 무보험에서 면책을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무보험의 산재를 먼저 받았다면 무보험에서 공제한다. 손익상계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손하고 자상이 있죠. 자, 자손과 자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와 관계를 우리가요. 자, 여기 보세요. 자꾸 책에서 이것만 산재면책만 얘기할 게 아니란 얘기죠. 산재면책만 시험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보험도 나오고 자기신체도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다는 거죠.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한도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신체 사고에서는 최근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산재와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걸 공부하세요. 자, 대인배상과 무보험과하고 자손자상으로 구분을 하고, 자, 대인배상에서는 1, 2가 있죠. 근데 사례를 뭘로 본다고 해요? 자, 사례를 보세요. 자, 피보험자의 근로자라는 거죠. 이게 피보험 자동차, 이게 사용자의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사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이고 업무의 종사 중에 다쳤다. 그러면 요건 관계죠. 여기는 뭐예요? 나팔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V자 관계이고 여기는 일자 관계죠. 그럴 때에는 대인배상원과 산재 중에서 택일을 할 수 있고 산재가 보상해주면 구상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이게 산재면책 조항이죠. 산재면책 조항. 이것도 산재면책 조항이고요. 그러면 산재면책 조항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배상 의무자, 여기도 배상 의무자죠. 배상 의무자가 누구냐? 사용자다 이거. 무보험도 배상 의무자가 사용자고 이자가 무보험 자동차이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인배상투에서 산재 면책시킨다. 그런데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는 1이나 2에서 다 지급하죠. 여기 1이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1에서 지급해요. 뭐 예를 들어서 1 한도가 이만큼인데 산재가 이만큼이다. 나머지가 위자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보험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피보험자 V자 관계일 때는 공제하고 일자 관계일 때 면책이고 이렇게죠. 자, 이런 전체를 먼저 프레임을 잡고 난 다음에 산재를 들어가야 되죠. 자, 이 프레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걸 워딩해서 이걸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디테일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는데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전체를 봐라 이거죠.